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건가요? 지금 한국은 뭐 하는 겁니까? 일본에 내린 충격적인 폭설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재난대책본부의 무책임한 대응 때문에 영하 20도의 칼바람 같은 추위 속에서 수천 명이 고립되어 버린 건데요. 그런데 도리어 일본 고위 간부가 한국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외신 기자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바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일본 덕분에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그건 다 한국 때문입니다. 이 무자비한 상황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영국 BBC 기자의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기자 엠마입니다. 저는 쌀쌀한 2월 아침, 전화벨 소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에 몸이 떨렸고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비비며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엠마 씨라고 편집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긴급하면서도 차분하셨습니다. 일본 나가노현에 오셔야 합니다. 큰 폭설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보도할 최적의 특파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편집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가노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무거운 눈과 얼어붙은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맡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재빨리 코트를 챙겨 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사이 저의 경험 많은 촬영기사 에드워드 콜린스 씨께서 이미 사무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의 차분한 미소와 침착한 태도는 언제나 가장 어려운 취재 현장도 조금은 편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으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기대와 불확실함이 공존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치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나가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상상했습니다. 그 순간 과거에 제가 다른 문화를 무시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국제적인 재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제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마음 한켠이 설레었습니다. 비행기는 눈 덮인 활주로에 힘차게 착륙했습니다. 밖으로 내딛는 순간 차가운 바람과 함께 흩날리는 눈송이가 저를 맞았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 온통 하얀색과 고요함, 그리고 강렬함이 공존하는 세계로 발을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눈밭 위를 밟을 때마다 쌓인 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에드워드 씨와 함께 호흡이 하얗게 보일 정도의 추위 속에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 안에서 나가노의 한복판으로 향하는 길을 달리며 저는 설렘과 함께 불안함도 느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의 매 순간이 폭풍의 혼란에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들은 눈으로 무겁게 내려앉았고 마치 흰색과 회색만을 사용해 그린 화가의 작품처럼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편집자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며 제 자신에게 이 임무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되묻는 작은 의구심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나가노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끝없이 쌓인 눈더미와 도로를 치우며 서로 도우려 애쓰는 지역 주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황 상태와 단호한 결의가 한데 어우러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기자 장비를 설치하며 한숨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광경은 재난에 대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한때 무시했던 문화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들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막중한 책임감이 제 어깨 위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폭풍에 휩쓸린 이들의 목소리였고
그들의 고난과 희망을 생생하게 담아낼 눈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마이크를 조정하고 말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이 제 보도에 담겨 세상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눈보라 속에 서서 멀리서 들려오는 긴급 차량의 소리와 함께 저는 나가노 사람들과의 특별한 연대를 느꼈습니다. 함께 고난을 이겨내리라는 말 없는 약속이 그 순간 우리 사이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정한 기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씨와 제가 나가노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압도적인 풍경에 마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온 마을이 3미터가 넘는 눈에 묻혀 있었고 도로는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두꺼운 흰 이불처럼 덮인 눈 아래에서 집과 상점들의 윤곽조차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움켜쥐었고 저는 상황의 긴박함과 추위를 느끼며 목도리를 더욱 단단히 두르며 걸었습니다. 마을을 걸으며 저는 사람들이 급히 움직이며 피난처나 도움을 찾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부츠 밑에서 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거리를 채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호텔, 커뮤니티홀 또는 넓은 공간에 설치된 대형 텐트 등 임시 대피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담요를 나누며 너무 큰 소리로 대화하면 차가움이 깨어날까 두려워하듯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임시 대피소 근처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을 때 무언가 이목을 끄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성민 씨라는 남성이 이끄는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혼란 속에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경솔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목적과 결의를 갖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성민 씨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리더였으며 그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입으시고 손놀림이 침착하게 음식과 물품을 배분하는 팀을 조직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박성민 씨께서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작은 테이블에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으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무도 이 폭풍 속에 홀로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돌봄과 연대의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혼란과 무질서가 아니라 한국인 그룹 사이에 자리 잡은 질서와 자비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활동을 몇 시간 동안 따라다니며 취재했습니다. 몇몇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단순히 즐거움이나 관광 모험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비해 훈련받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피소로 쓰인 호텔의 한 구석에 임시 의료진을 마련해 그곳에서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따뜻한 담요와 뜨거운 음료 그리고 자원봉사로 참여한 의사들의 세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으며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이 재난을 보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만 이 뜻밖의 따뜻함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 노인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의 모습,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룹, 그리고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작은 배려의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끝없이 펼쳐진 흰 세상 속 작은 빛처럼 반짝이며 가장 어두운 때에도 희망이 자랄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박성민 씨가 구조활동을 지휘하는 모습, 두려움에 떨던 주민들을 위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 그리고 서로를 도우며 지탱해 나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순간들을 세상에 전해야겠다는 결심이 제 마음 한켠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자연의 혹독한 도전에 맞설 때 인간 정신에서 피어나는 최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한국인 그룹이 보여준 헌신과 따뜻한 마음을 지켜보며 저는 과거의 편견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문화를 과소평가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소용돌이치는 눈 속에서도 인간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분명하게 전하리라 다짐하며 그들의 행동이 어떤 말보다도 크게 전해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새로운 차원의 격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임시 대피소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한 채로 펼쳐지는 상황을 기록하며 차가움이 제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은 마치 야생동물처럼 울부짖었고 눈은 하늘이 모든 비밀을 땅 위에 쏟아붓는 듯이 거세게 내렸습니다. 저는 믿음직한 촬영기사 에드워드 씨와 가까이 서서 우리 둘 다 이 혼란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재난관리 공무원팀이 도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후지모토 씨라는 엄격한 분이 이끌고 계셨는데 그분은 모든 규칙과 지침을 철저하게 따르셨습니다. 그의 팀은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했지만 그 엄격한 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거대한 창고에서 비상물자를 모으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그 물자들이 신속하게 배분되지 않는 것을 보며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추위 속에 서서 저는 사람들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몸을 꼭 붙잡고 있었고 떨리는 몸짓과 낮은 절망의 속삭임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절박한 순간을 기록하던 중 피곤하고 좌절한 주민들이 대피소 문을 밀기 시작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희망이 공존했고 그 행동은 아무리 엄격한 규칙이라도 채워지지 않는 절박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긴장감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마이크를 조정할 때 제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실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마이크에 대고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이 거센 폭풍 속에서 엄격한 규칙과 끊임없는 지연이 이분들을 차가운 외면 속에 내몰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떨렸습니다. 에드워드 씨의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면서 후지모토 씨의 팀이 규정을 고수하는 반면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인 그룹, 특히 박성민 씨가 이끄는 그들은 여전히 열심히 활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박성민 씨가 군중 속을 누비며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달래고 대피소 문을 열기 위해 작은 그룹을 조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결연한 모습은 폭풍의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났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감은 더 커졌습니다. 바람은 우리 주위를 휘감으며 눈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외침도 함께 실어 나르듯 들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고 매 순간마다 긴박함이 감돌며 모든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저는 주위 사람들과 깊은 연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의 힘과 굳건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느낌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노년의 여성분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께 자원봉사자가 건네준 따뜻한 담요를 건네드렸습니다. 그분의 눈이 제 눈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희망의 빛도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제가 이곳에 온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생생하고 진솔한 순간들을 기록하여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삶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녹음기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면서 저는 매 순간이 회복력과 절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후지모토 씨가 엄격히 지킨 규칙과 자발적이며 따뜻한 자원봉사자들의 행동 사이의 대조는 제 가슴을 더욱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저는 정해진 질서에 도전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때때로 가장 큰 도움은 규칙을 철저히 따르는 것에서가 아니라 진심 어린 행동에서 온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고조되는 폭풍과 심장을 뛰게 하는 긴장 속에서 저는 이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눈보라는 단순한 자연의 힘이 아니라 그 길에 갇힌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힘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들의 용기와 결연함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제 숨결이 작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은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자기 목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카메라와 노트패드를 챙기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순간들을 기록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혼란의 중심지로 향했습니다. 엄격한 후지모토 씨가 이끄는 일본 공식 재난관리팀은 여전히 모든 규칙을 고수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로토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즉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의 얼굴에 스며든 좌절감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기다리던 주민들의 희망은 신선한 눈 위의 발자국처럼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시선을 사로잡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박성민 씨가 이끄는 한국인 그룹이 다시 활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과 담요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담한 구조작전을 조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인명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한 대피소에서 다른 대피소로 전달하기 위해 이륙사슬을 만든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저는 이 재난 대응의 전환점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박성민 씨의 맑고 강한 목소리가 팀원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움직입시다.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그의 말은 어둠 속에서 불꽃처럼 모두에게 결연한 의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한몸이 되어 차가운 기온과 거센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도우며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 후지모토 씨의 팀이 동시에 보이는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규칙을 깨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국인 그룹이 상자에 담긴 물자를 옮기고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며 두꺼운 눈을 헤치고 길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후지모토 씨의 팀이 여전히 엄격한 계획에 매달려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충돌의 한복판에서 저는 지금까지 의심 없이 명령에 따르던 지역 일본인 관리자 신지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의 결연한 모습을 바라보며 신지 씨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서서히 엄격한 명령의 선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민들 무리로 다가가 담요와 음식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행동은 비록 작았지만 어떤 말보다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합류하자 공기 중의 긴장감이 조금씩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집단 간의 대조는 뚜렷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유연하고 따뜻한 접근으로 차갑고 어두운 환경에 빛을 더해주었고 그들의 팀워크와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폭풍이 계속 몰아치더라도 그들의 에너지는 얼어붙은 바람을 무시하는
따스한 온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후지모토 씨의 팀은 모든 계획과 규칙에 얽매여 주민들의 긴급한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박성민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바람이 우리 주위를 소용돌이칠 때 그분은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말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규칙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배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눈빛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 덕분에 때로는 낡은 규칙을 깨고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민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의 장면들을 촬영했습니다. 분노, 희망,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다양한 감정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 겹이 흰 눈으로 덮인 무대 위에서 극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에는 엄격한 질서와 느린 절차가, 다른 한편에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빠르고 따뜻하며 때로는 반항적인 행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문화가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후지모토 씨 팀의 엄격하고 형식적인 접근법과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이고 따뜻한 정신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난 관리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충돌하는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극한의 위험 앞에서 친절과 신속한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서서 저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누르며 오늘 이 극적인 충돌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충돌은 단지 그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돕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극적인 구조작전이 끝난 후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을 견뎌낸 분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두려움, 용기,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만나는 얼굴마다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또 다른 분들의 눈에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고 그로 인해 이 재난 전체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눈보라가 덜 심하게 내리는 대피소 밖에서 한 노신사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며칠 동안 집에 갇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오셔서 음식과 담요, 그리고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배려의 행동들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은 때때로 도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저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물자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 한 젊은 여성, 유미 씨와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의 협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졌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대부분이 길을 잃고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분들이 빠르고 따뜻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힘을 합치게 되었어요. 곧 우리는 서로 도우며 하나의 큰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그 단합된 모습을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위기는 평소의 삶에서는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피소 주변을 거닐다 보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분위기는 피곤함과 희망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가노에 도착하기 전 한국에 대해 가졌던 무시했던 마음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역할이 작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조직적이고 진심 어린 행동을 보면서 제 의구심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접근 방식이 단순히 빠르고 체계적인 것을 넘어 진정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 자원봉사자, 박성민 씨의 모습이 제 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옮겨다니며 도움의 손길과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다시 차분한 결단력으로 팀을 이끄시는 모습에서 그동안 제가 과소평가했던 분의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그의 국민들의 강인함과 정신의 상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헌신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 마음속의 고정관념까지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노트와 촬영한 수많은 사진, 그리고 영상들을 검토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목격했던 모든 순간들을 곱씹으며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눈보라는 사람들의 선한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드러내 주었습니다. 엄격한 규칙과 구시대적인 절차들이 지연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반면 보통 사람들의 친절과 신속한 판단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나서신 분들의 용기에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나가노에서의 경험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처음 재난 현장에 들어설 때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다른 문화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마주한 친절, 단합, 그리고 회복력 있는 모습들은 서서히 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판단하기 쉽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의 진정한 정신을 경험하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팀원들과 제 생각을 나누며 제 보고서에는 이 새로운 이해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잘 알지 못했던 문화의 가치를 의심했던 기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목격한 협력, 배려, 그리고 때로는 기존의 규칙을 깨고 나아가는 의지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교훈을 보고서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에 늘 새겨두기로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폭풍이 잦아든 후 저는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런던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상태였지만 몸속 깊이 남아있는 한기와 함께 나가노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깊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정이 제 삶과 일에 있어 절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거센 눈보라 속을 지나오며 겪은 혼란과 감동적인 순간들은 저에게 더 깊은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폭풍 속에서도 희망과 연대는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출국 대기실에 앉아 저는 나가노에서 만났던 놀라운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박성민 씨가 차분하고 단호하게 팀을 이끌었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에서 그가 했던 단순한 말들이 차가운 밤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인간의 위대한 정신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노트와 녹화된 장면들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이미지, 모든 인터뷰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당국이 엄격한 규정을 따르느라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즉흥적인 연대와 따뜻한 배려로 그 틀을 깨뜨려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규칙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요. 때로는 규칙을 조금 깨더라도 더 큰 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런던에 도착한 후 저는 늦은 밤까지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편집했습니다. 눈 속에 감춰진 진실이라는 제목이 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눈보라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한 접근 방식과 기존의 명령만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차 변화해 가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 형성된 인간 사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반짝였던 작은 친절의 순간들을 글로 풀어나갔습니다. 제 보고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이 얼음과 두려움에 덮여 있을 때 그것을 녹이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누구든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적으며 저는 깊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나가노에서 배운 교훈들은 단순히 기사에만 담길 것이 아니라 제 삶 자체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화든 어떤 나라든 위기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결국 인간이 가진 따뜻한 본질은 같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제 기사가 BBC에서 방송되자 전 세계에서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희망과 연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연대의 순간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가노의 눈 덮인 거리 너머 더 넓은 곳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연재해처럼 파괴적인 사건조차 때로는 사람들의 가장 선한 모습을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주 후반 편집자님과 만났을 때 저는 이번 여정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꿨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제는 각 문화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타인을 돕고 연대하는 모습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편견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한국인들의 강한 정신과 인간애에 대한 깊은 존경이 채웠습니다. 지금 저는 그 놀라운 경험을 되돌아보며 하나의 변치 않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희망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서로를 돕는다면 그 어떤 것의 눈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차가운 날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감동을 남겼나요? 비록 혹독한 폭풍 속에서 펼쳐진 위기였지만 그 안에서 빛난 따뜻한 연대와 한결같은 한국인들의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은 땅과 인구가 작더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심 어린 협력과 발전의 힘은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한때 제가 몰랐던 이 나라의 힘과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돕는 모습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